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손님은 서울시 의원 용산구 제1선거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안태홍 후보님이십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용산구 제1선거구 후보 확정됐습니다. 안태홍이라고 합니다. 네, 용산의 미래, 더 좋은 선택, 안 되면 되게 한다. 네. 안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후보님의 그 주요 이력을 봤는데 세 가지 이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셨고요.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또 용산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용산 청년 지음 운영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업무는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행정과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지 않는 사업을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안산시에서는 그런 피해를 입으셨던 주민분들 그리고 그런 유가족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제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서울역 일대에서는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페인트만 칠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한 차원 높은 도시 개발의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선 지중화라든지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아닌가? 네, 저도 이미 그렇게 갖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시의원에 도전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용산 하면은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용산의 찬란한 개발. 하지만은 용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용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뭐 리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플레이도 있고 메디컬도 있고 에듀케이션도 있는 그런 사회적 SOC 인프라가 풍부하게 있는 그런 용산 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진지하게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게 만드는 그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 FM 자체적으로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용산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 1위와 2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1위가 용산공원 조속한 조성과 부진의 오염 문제 해결. 이게 1위예요. 그리고 2위는 1호선 남영역 출구 문제 해결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게 2위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1위에 선정이 된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공원 다들 사실 뭐 환경 조경을 전공했고 그리고 조경과 자연생태 보건 기사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시의원 후보로서 우리 당에서 제가 공천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 이슈와 제가 딱 맞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용산공원은 계획이 있습니다. 부지 반환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나서 7년 후에 그 다음에 개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해서 추진할수록 이게 좀 위험한 단어긴 한데 제대로 된 용산공원이 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기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저희 용산 구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용산공원 안에 지금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변만 파봐도 뭐 그런 뭐 벤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그리고 유류 오염 관련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정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저희 부평에 있는 캠프 마켓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부지 반환이 일부 완료가 돼서 지금까지
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대는 문제, 뭐 미군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사실 협상을 할 때 이기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이제 상황이 이미 당선자께서 들어오기로 하셨고 협상은 급한 사람이 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되더라도 정화는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럼 정화 제대로 하는 거를 누가 지켜볼 것인가? 용산 구민들 뭐 22만 명이 다 같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서울시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대표로 저를 보내주신다면은 전공하고 연구했던 제가 제대로 네. 한번 그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럼 이제 2위에 선정된 남영역 출구 문제. 네. 여기 출구가 하나밖에 없대요. 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용하면서 뭐 이런 출구가 다 있나. 네. 네, 사실 굉장히 혼잡하기도 해서 당연히 출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대표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비용이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10년 동안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이유가 네. 용산구, 서울시, 코레일 이 세 주체의 그런 뭐 다양한 갈등까지는 아니고 협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을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신다면은 제가 안 돼도 되게 하는, 네, 안 되면 되게 하는 네.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믿어보겠습니다. 저 후보자 공약 중에 네. 제가 검토한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뭔가 네. 하면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에너지 사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세우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 이제 뭐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한가 보다. 근데 내가 내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이요? 서울대학교 옥상에서 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석사학위 논문이 도시양봉 관련해서 네. 도시농업공원을 활성화시킨 논문이었었거든요. 저는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지고 있음이 정말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요. 아, 그렇죠. 벌들이 예전에는 보면은 개나리 폈다가 진달래 폈다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동시에 펴요. 지금 같이 피더라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은 그런 최저 생육 온도가 얼마 정도 차면은 이게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2000도, 3000도 그렇게 해서 그 온도를 채우면 되는데 봄에 너무 빨리 뜨거워지면은 3000도가 동시에 다 같이 빨리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꽃이 피는 네.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20분, 30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벌들이 죽어가고 벌들이 죽어간다면은 또 인간들이 또 살기 힘든 그렇죠. 뭐 식량 가격 폭등이라든지 뭐 원자재 상승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유럽 쪽에서는 네. 국가적으로 이 지금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대선 때 유명했었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RE100이라든지 네. 네, Renewable Energy 네. 100 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제대로 된 그 제품 생산이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제도거든요. 네네. 뭐 우리나라 뭐 큰 대기업들 뭐 S 기업이라든지 L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H 기업이라든지 네. 지금 이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저희가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네. 우리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책을 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특이했어요. 네. 이 공약은. 근데 사실 이 공약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네. 공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네. 2년, 3년 전쯤에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엄마 살려주세요. 저한테. 엄마. 예. 아, 예, 여보세요 하니까 끊더라고요. 아, 네. 이 전화를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렇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제가 AI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 주변에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네. 인공지능과 AI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게 패턴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대량의 돈이 입금이 돼서 어느 특정한 계좌로 돈이 쏠린다. 예, 이런 부분이 감지되면은 계좌를 잠시 동결. 예, 그런 부분들을 AI로 잡아내서 동결시키는 그런 차원의 예방 대책이죠. 일이 네, 터지고 나서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그 송금책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어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이걸 국가적인 그리고 서울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참여해 주셨는데 방송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 FM과의 인연은 그래도 꽤 오래전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뭐 이사할 때부터 네. 함께 또 했고요. 그 네. 전에도 저 용산 FM 영화라는 데 네. 또 출연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네. 했었는데, 이런 마을 미디어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대 언론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맞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와서 정말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